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티입니다. 오늘은 링컨 코세어 2.0 모델을 여러분에게 리뷰하기 위해서 분당에 있는 선인자동차에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차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이제 2.0 코세어를 한번 리뷰를 했는데 상세하게 좀 리뷰를 못 드린 것 같아 가지고 주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아우디 Q5 45T FSI 모델을 리뷰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상당히 좀 유사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마 패밀리용 아주 풀사이즈 미드사이즈 SUV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 정도가 아마 현실적인 차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원 같은 경우에는 4585mm, 그 다음에 전폭은 1885mm 고요 전고는 1630mm인데 그 아우디 Q5 45T FSI 같은 경우에는 4665mm 정도 되고 전폭 같은 경우에는 1900mm 정도 되니까 대략 한 7cm 정도 큰 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2.0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코세어 같은 경우에는 238마력의 38.7 토크의 엔진 성능을 가지고 있고 아우디 Q5 45 TFSI 같은 경우에는 251마력의 2마력 이 정도의 37.7 토크 정도로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차량 자체는 뭐 휠베이스 차이는 조금 나요. 한 10cm 정도의 공간 차이는 좀 가지고 있는데 실제 휠베이스가 넓다고 뭐 실내 공간이 넓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공식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실내 공간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좀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 차의 특징은 옵션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가격적인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가격은 지금 코세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5,640만원에 세팅이 되어 있고 아우디 45 TFSI 같은 경우에는 6,140만원인가요? 기본 모델이 그렇게 되어 있고 프리미엄 모델은 6,500만원대 이 정도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GLC라던가 같은 경쟁력 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모습은 뭐 이거보다 훨씬 큰 차인 링컨 에비에이터하고 동일한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부분은 상당히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약간 뭐 에스턴 마틴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고 블랙 재질로 좀 되어 있으면서 날개 모양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역동감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링컨이라고 하는 로고보다는 이런 레터링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역동감 있는 그런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뒤에도 듀얼 머플러로 되어 있고 지금 스키드 플레이트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상단하고 하단하고 약간 색감을 나눠놨기 때문에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트렁크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냥 아우디 Q5 지난번에 제가 리뷰한 거랑 크게 차이는 없고 전폭도 1.5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뒤에는 좀 특이하게 보통 타이어를 이제 그 스페어 할 수 있는 타이어가 거의 없고 리페어 킷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좀 사용하셔서 외부에 좀 이동하실 때도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이러면 이런 걸로 좀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시트가 접어지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앞시트가 좀 뒤로 밀리는 기능이 있어서 다 접어지진 않네요. 완전하게 플랫하게 접어지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 기능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트 포지션을 조금 옮겨 보도록 할게요. 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지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완전히 플랫하진 않습니다. 뒷부분에서 약간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뒤에 이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레버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 당겨 주시면 시트를 뒤로 리클라이너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도를 뒤쪽으로 조금 젖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쪽 각도를 보여드리면 아마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한 2도에서 3도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제 그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아우디 Q5하고 좀 구별되는 거 몇 가지 좀 설명드리면 보통 뒤에 방석은 지금 6대4로 분할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뒤에 틸팅 기능으로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차량에 이렇게 당겨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분이라던가 이런 아이가 있는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이쪽에 탑승을 하시고 저 반대편에 있는 시트를 아이하고 좀 가깝게 당겨 가지고 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물론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뭐 앞으로 당겨지니까 손해가 좀 있겠죠. 근데 뒤에 트렁크 부분이 확장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짐을 수납하거나
뭐 캠핑이라던가 이런 레저를 할 때 필요한 짐이 또 약간 차이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 상당히 좀 좋은 기능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죠. 자,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에서 들어가면 상당히 좀 좁겠죠. 네, 근데 여기 시트를 다 당겨서 앉아도 무릎이 하나 반 정도, 반 주먹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트 방석이 상당히 좀 좁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감이 좀 있었는데 가운데 방석도 상당히 좀 넓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편하게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뒤로 가도록 할게요. 와, 뒤로 가게 되면 주먹이 2개 반 정도 들어가는 그런 공간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편해요. 여유 공간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고, 그다음 비스타 루프 같은 경우에 지금 위에 보게 되면 제가 2열에 앉아 있는데도 머리 윗부분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전방적으로 다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좀 넓은 느낌이 있고요. 뒷좌석에는 2단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가 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USB 단자 2개랑 220V를 꽂을 수 있는 AC 단자가 있기 때문에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이라던가 이런 것도 뒷좌석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강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실내를 보도록 할게요. 실내는 전형적인 링컨 에비에이터의 그 디자인과 유사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형차를 타는 것 같은, 링컨 에비에이터는 한 8,000에서 9,000만원 정도에 세팅되어 있는 모델인데 더 상위 모델을 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좀 가지실 수 있고요. 디자인은 상당히 완성도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공간 활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컵홀더도 상당히 위치가 좋고요. 그 다음에 수납 공간도 여러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던가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 그 다음에 기어를 조종할 수 있는 PRND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안에 콘솔 박스 안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제 그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다 핸드폰을 거치하게 되면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PRND를 버튼식으로 눌러서 이제 변속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번 안에를 디스플레이를 한번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더 상위 등급의 차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핸드폰을 연결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오토라던가 애플 카플레이어를 기본으로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사에서는 지금 그냥 내비게이션을 좀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핸드폰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내비 기능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쓰실 수 있고요. 지금 상당히 좀 더워요. 날씨가 오늘 뭐 하지였나요? 네, 오늘 해가 좀 제일 긴 날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더운데, 앞좌석에는 3단 조절할 수 있는 통풍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벤틸레이션 되는 시트로 장착이 돼 있어서 상당히 좀 여름에도 남자분들도 좀 시원하게, 여자분들도 좀 시원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겨울에는 반대로 열선 시트가 3단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열선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옵션 부분에 상당히 좀 뛰어난 그런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가격대가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아우디 Q5 또는 벤츠 GLC보다는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더 저렴하거든요. 근데 옵션은 더 상위 등급의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진을 넣게 되면 카메라가 360 카메라가 지금 장착이 돼 있어요. 근데 화질이 일반 도기차보다는 상당히 좀 그래픽도 좋고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잡아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네, 차량 보시게 되면 요 360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모드에 따라서 와이드 뷰로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한 뷰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으실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제 주차 환경에 따라서 이걸 변화를 좀 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분할되는 걸로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리어 브레이크 어시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후진을 하다가 잠깐 깜빡해서 박는 경우도 일부 있거든요. 근데 물체가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세워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후진을 하다가 뭐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좀 신경을 다른 데 쓰다 보면은 뭐 아이들을 픽업하거나 이럴 때 위험한 요소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뒤에서 후진을 하다 보면 물체가 있으면 자동으로 세워주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기능이 아닌가 생각돼요. 포드 익스플로어에서 이 기능은 상당히 장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아쉽게 그 기능이 장착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링컨 모델은 요 코세어 모델에도 그 기능이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좀 편하게 타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레벨 오디오가 장착이 돼 있는데 지금 설정 부분에 들어가서 오디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퀀텀 로직 기능이 들어가 있고 익스피리언스가 있기 때문에 요거 재생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우퍼 성능이 상당히 좋고요. 물론 이제 그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뭐 28개의 스피커라던가 이런 거는 아니지만 2차 공간에서는 확실하게 좀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런 이제 그 이어지는 부분의 송풍구도 요즘 디자인하고 잘 맞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약간 가죽 처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위 등급에서 이런 부분도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탄성이 일부 들어가 있는 우레탄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매트하진 않아요. 우드 자체는 매트한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이 피아노 블랙 재질하고 매칭이 좀 되는 그런 우드로 장착이 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디자인적인 요소가 상당히 좀 잘 돼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은 좀 있어요. 이 부분만 파트가 좀 나온다 그러면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걸로 한다 그러면 젊은 분들이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는 영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뒤에도 보시게 되면 옆에도 패널 부분에 가죽이 다 돼 있고요. 가죽이 상당히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글라스 홀더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식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램프가 또 들어가 있네요. 네, 상당히 여기 프레임리스로 되어 있는 그 백미러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동식으로 움직이는 스티어링 컬럼하고 텔레스코프 기능이 들어가 있는 지금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수동이 아니고 전동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좀 편하게 되어 있죠. ACC는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영상 찍었던 거에 첨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싱크3라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어나 이런 거 연결하게 되면 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각종 기능을 여기에 맞춰서 말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인공지능 같은 그런 거를 연결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알렉사하고 연결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핸드폰하고 커넥팅을 하게 되면 지금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기능을 또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창문 열어줘.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창문은 안 되나 보네요. 시도하십시오. 어쨌든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뭐 차에서 꼭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명령 기능으로도 모든 기능을 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링컨 코세어는 저는 상당히 좀 경쟁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대가 일단은 프로모션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600만원대 가격이라면 이 정도 옵션에 5,600만원대면 상당히 좀 가격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수입차 모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그릴 셔터도 안에 보시는 것처럼 장착이 돼 있어서 엔진을 상당히 좀 빠르게 웜업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 차에만의 좀 장점인 것 같고, 전방 센서라던가 이런 부분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LED 라이트가 장착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링컨 에비에이터에 장착되어 있는 300개 픽셀로 되어 있는 픽셀 LED 라이트는 아니지만 이 기능은 좀 빠져 있지만 그래도 가격대 차이를 생각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으로 조절하는 탬핑 조절하는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뒤에 같은 경우에 인테그럴 부시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 도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접합 유리로 지금 되어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비스타 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또 설명드릴게, ANC라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 차단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족 단위로 이동한다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차종이 있겠지만 사이즈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면 수입차 중에서는 이 차는 꼭
위시리스트에 하나 좀 넣어줘야 되는 차량이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완성도가 좋은 차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오늘 코세어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